건전 마사지를 받고 왔다고 하더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저는 34, 아이 낳고 15kg이 불어난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36살, 대기업 영업직으로 겉보기엔 처자식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집안 공기는 꽤 무거웠습니다.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제 감정 기복이 널뛰었고 퇴근한 남편도 그런 저를 감당하느라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집이 더 이상 서로에게 쉼터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기분 전환 겸 운동이라도 해보면 어때? 내가 알아봤는데 동네에 괜찮은 기구 필라테스가 있더라. 남편은 선뜻 300만 원짜리 1:1 레슨을 권유했습니다.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내 히스테리를 받아주느라 본인도 힘들 텐데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그곳의 29살 원장은 인스타 팔로워 3만의 인플루언서였고 스튜디오는 동네에서 가장 비싸고 프라이빗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원장은 상담 때부터 아주 싹싹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 회원님, 남편분이 진짜 자상하시네요. 보통 남자들은 와이프 살찌면 그냥 헬스장이나 가라고 하지 이렇게 비싼 레슨 안 끊어주거든요. 남편분 봐서라도 우리 진짜 열심히 해봐요. 제가 책임지고 빼드릴게요. 저는 그 밝은 에너지가 좋았고 저를 위한 진심 어린 응원이라 생각해서 3개월간 죽어라 운동했습니다. 식단 사진을 보낼 때마다 원장은 칼같이 피드백을 줬고 남편이 퇴근길에 픽업을 오면 원장은 레깅스 차림으로 나와 남편에게도 깍듯이 그리고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까지 전 그저 능력 있는 남편과 친절하고 열정적인 원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남편의 귀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30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식이라더니 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고 훅 하고 묘한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기야, 이 냄새 필라테스 스튜디오 냄새 아니야? 그곳은 딥티크 샌달우드 디퓨저를 써서 1시간만 운동하고 나와도 특유의 묵직한 절 냄새가 온몸에 배거든요. 남편은 신발을 벗다 말고 0.5초 멈칫하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아, 개코네. 술 먹고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회사 앞 타이 마사지 갔다 왔어. 거기서도 아로마 오일 발라주던데 이 냄새인가 보네. 냄새 독하지? 얼른 씻고 올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타이 마사지. 영업직 남편들이 늦게 들어올 때 쓰는 가장 흔하고 더러운 핑계죠. 솔직히 그게 정말 건전한 마사지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퇴폐업소인지 의심이 안 든 건 아닙니다.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개수작이냐고 바가지를 긁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거래처 접대하다가 다 같이 갔다. 나는 피곤해서 잠만 잤다라고 오리발 내밀게 뽀냈으니까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굴러다니는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평소 남편이 넷플릭스 보는 용도로 쓰는 거라 남편의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었죠. 무심코 화면을 보는데 실시간 업데이트 파일 목록에 피트니스 앱이 업데이트 대기 중 상태였습니다. 제가 성격상 앱 아이콘에 숫자 배지가 떠 있거나 대기 중인 걸 잘 못 참거든요. 별 생각 없이 업데이트를 누르고 완료되자마자 열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멈췄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 복합 유산소 운동, 평균 심박수 165bpm, 최대 심박수 180bpm, 소모 칼로리 380kcal, 180bpm. 오늘만큼은 그냥 편안한 분위기로 지나가나 했는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1시 30분에 들어왔는데 불과 20분 전까지 심장이 터질 듯한 운동을 했습니다. 누워서 받는 타이 마사지인데 심박수가 180까지 치솟고 40분 만에 380칼로리가 소모된다. 이건 전력 질주를 하거나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의 아주 격렬한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 하단의 지도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사 앞 강남역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운동 시작 위치의 P는 강남역이 아니었습니다. 위치 서울시 모구 모동 12-3번지. 제가 남편의 권유로 등록해 매일 아침 땀 흘리며 운동하던 곳, 바로 원장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주소였습니다. 이동 경로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곳에 찍힌 핀포인트. 스튜디오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동 없이 심박수만 180까지 미친 듯이 올리는 행위.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남편분 봐서라도 살 빼세요 라고 웃던 원장의 얼굴. 당신 건강 위해서 끊어준 거야 라며 다정하게 말하던 남편의 얼굴. 그 두 얼굴이 겹쳐지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살을 빼준다며 몸을 주무르던 원장의 손이 방금 전까지 내 남편의 몸을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흘린 땀은 살을 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흘린 땀은 짐승 같은 욕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욕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샤워기 줄로 남편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지금 따지면 영업직으로 다져진 수많은 대화 스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분명 또 넘어갈 테니까요. 확실하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밟아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여보, 나 폰 좀 줘. 알람 맞춰야지. 남편은 세상 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지옥을 본 저와 달리 그는 천국을 다녀온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화면을 끄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거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있어. 근데 자기야,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엄청 잘해줬나 봐? 얼굴에 화색이 도네.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다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기 힘이 장사더라. 뼈가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 뻔뻔한 거짓말. 저는 그 역겨운 웃음을 눈에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뼈가 으스러지게 놀았겠지. 그 뼈 내가 법적으로 으스러뜨려 줄게. 저는 따지는 대신 조용히 아이패드를 덮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1시.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더니 세상에서 제일 고단한 가장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돈 벌기 진짜 힘들다. 술 먹는 것도 일이다, 일. 여보, 내가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와이프 호강시켜줄게. 진짜야. 혀 꼬인 소리로 횡설수설하더니 침실로 들어가 머리맡 무선 충전기에 휴대폰을 올려두고는 이내 골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격렬한 운동을 했길래 이내 안방에서는 남편의 코골이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화면을 톡 치자 잠금 화면이 켜졌습니다. 카카오톡, 새로운 알림 1개.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평소 남편이 귀찮다며 몇 년째 쓰던 르자 잠금 패턴. 제 손가락은 미동도 없이 정확하게 그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바로 알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눌러서 확인하면 숫자 1이 사라질 테고, 그럼 제가 몰래 봤다는 흔적이 남으니까요. 대신 카카오톡 앱을 켜고 채팅방 목록에 떠있는 미리 보기 문구만 확인했습니다. 가장 상단에 떠있는 채팅방. 재무팀 김대리. 어제 오후 2시 45분. 형님, 주말에 죄송해요. FDS 떠서 그런데 방금 68만 원 사용. 발신자 이름과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제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45분. FDS 68만 원.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도 분명 봤을 텐데 누르지 않은 걸 보니 제가 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었죠. 분명 돈 문제로 사고가 터졌다는 것을요.
저는 김대리의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로 두고 곧바로 홈 화면으로 나가 비즈 플레이 앱을 실행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경비 처리를 위해 쓰는 앱입니다. 평소에도 내가 한 달에 법인카드를 얼마를 긁는지 아냐, 내가 회사에서 이 정도 위치다 라며 어깨에 힘줄 때마다 보여줘서 익히 알고 있던 앱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마치 횡령을 적발하러 온 감사팀 직원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승인 내역초에 스크롤을 느리자 문제의 내역이 떴습니다.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8만 원 사용. 내역 비고 주말 급여 거래처 박 부장 선물 구입 68만 원. 남편은 이 명백한 규정 위반을 거래처 선물이라는 뻔한 거짓말로 덮어놓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주말에 백화점에서 선물을 받을 리가. 의아해하던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원장의 계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홀린 듯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디올 미차 스카프가 포장지와 택까지 그대로 붙은 채 놓여 있었고, 다음 장에는 원장이 그걸 목에 두르고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주신 깜짝 선물, 센스쟁이, 올여름 포인트로 딱. 사진 속 택에 적힌 가격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델의 정가 34만 원.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다고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여름에 그게 뭐가 필요하냐, 목에 땀띠 난다며 그렇게 면박을 주더니 필라테스 원장에게는 여름 포인트 선물로 먼저 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34만 원 곱하기 2개는 68만 원. 법인카드 결제 금액과 1원 한 푼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4만 원의 행방이 궁금했습니다. 설마 이 인간이 나 준다고 한 장 더 샀나? 하지만 남편은 집에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차에 뭔가가 하나 더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가 남편의 차키를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 도착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구석, 세차용품 귀 쪽에 쇼핑백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원장의 인스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포장지, 같은 쇼핑백. 아마도 같은 스카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 안을 확인하니 역시나 스카프와 함께 꼬깃꼬깃한 종이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품목, 디올 미차 스카프. 수량, 2개. 합계, 68만 원.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든 건 경멸이었습니다. 남의 돈인 법인카드로 68만 원을 긁어서 하나는 상간녀에게 사랑의 징표로 바치고 하나는 나중에 제 입막음용이나 생색내기용을 쟁여둔 겁니다. 이른바 1+1 가성비 불륜. 고작 그 스카프 쪼가리 때문에 자신의 밥줄인 회사 규정까지 어겨가며 감사팀의 꼬리가 작힌 멍청한이라니. 저를 생각해서 산 게 아니라 본인의 불륜을 합리화하고 수습하기 위한 보험용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비즈플레이 결제 내역 캡처. 트렁크 속 쇼핑백에 든 선물과 실물 영수증 촬영. 원장 인스타 착용샷과 영수증 품목 대조. 이 모든 자료를 제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에 전송한 뒤 사진첩과 전송 기록을 흔적도 없이 삭제했습니다. 쇼핑백은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다시 트렁크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머리맡 충전기에 폰을 원래 있던 각도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김 대리님, 주말에도 열일하시네요. 내 남편은 바람 피우고 있을 때 사고 처리하게 생기셨네요. 제가 대리님 일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수증은 제가 배달해드릴게요. 감사팀장님 책상 위로.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은 어제 김대리의 연락을 무시한 게 찜찜했는지 계속 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툭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기야, 요즘 뉴스 보니까 대기업들 횡령 문제로 감사 엄청 빡세게 한다더라? 아까 기사 보니까 법인카드로 50만 원만 넘어도 바로 소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진짜 그래? 남편이 물을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진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몇백씩 막 쓰는데 고작 50만 원 때문에 소명해야 하는 거 진짜야? 물을 마시던 남편이 살에 들는 듯 기침을 했습니다. 푹! 콜록콜록!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낮에 김대리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아내의 입에서 50만 원, 소명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튀어나오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폰을 받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저 상황의 우연과 자신의 죄가 겹쳐 공포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렇지. 요즘 분위기가 좀 살벌하긴 해. 안 그래도 내일 회사 가서 처리할 게 좀 있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눈빛을 즐기며 커피잔을 내려놓고 상냥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휴일인데도 고생이 많네. 돈 번다고 주말에도 일 생각해야 하는 거야? 남편은 휴지를 뽑아 입을 닦으며 세상에서 제일 헌신적인 가장인 척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 평일이고 주말이고 이렇게 산다. 알지? 역겨움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두 사람을 한 장소에 몰아넣고 현행범으로 잡는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신 술의 숙취가 아직 남은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표정만은 꽤나 비장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좀 나갔다 와야겠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를 닦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일요일인데? 어제 말한 그 감사건 때문에 그래?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보고하면 늦을 것 같아. 김대리랑 통화해봤는데 일단 그 거래처 박 부장님 만나서 영수증 처리 좀 다시 부탁하고 경위서 미리 써놔야 할 것 같아. 진짜 골치 아프네. 연기력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님을 만난다. 박 부장님이 아니라 박 원장님을 만나러 가겠죠. 자신이 저지른 68만 원의 사고를 수습하려면 공범인 원장과 입을 맞춰야 했을 테니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현실을 잊으려 또다시 몸을 섞고 싶거나. 저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심한 듯 툭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렇구나. 큰일이네. 아까 당신 차 트렁크 보니까 디올 쇼핑백 같은 게 하나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남편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 은신처이자 범죄 물품 보관소인 트렁크를 제가 봤다는 사실에 놀랐겠지만 선물용이라는 문맥으로 이해하고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거 맞아. 박 부장님 사모님 들으려고 급하게 사둔 거야. 당신이 봤구나? 그래, 그거 들고 가서 싹싹 빌어야지. 다녀올게. 남편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씻어둔 접시를 건조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박 부장 사모님이 아니라 네 여주인 목에 두를 거잖아.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시간을 계산해 5분을 기다린 뒤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남편의 심박수를 180까지 올렸던 그곳, 원장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택시를 타고 스튜디오 건너편 카페에 내렸습니다. 남편의 차는 건물 뒤편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 구석 기둥 뒤에 숨겨지듯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 건물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튜디오 입구에는 클로즈, 수업 중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불이 꺼진 듯 어두웠지만 안쪽 에슨실 문틈으로 미세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어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제겐 비밀번호가 있었습니다. 회원님은 특별히 주말에도 나와서 개인 운동하세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남편분 봐서라도 진짜 독하게 빼셔야죠. 네? 원장이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알려줬던 그 번호. 저를 살 뺀다는 명목으로 주말에 불러내 괴롭히고 그 시간에 남편과 놀아나려 했던 그들의 오만이 결국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손을 뻗어 키패드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철컥.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딥티크 샌달우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 남편의 몸에서 진동하던 바로 그 냄새.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 입구에는 남편의 구두와 원장의 힐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개인 레슨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와이프가 알면 어떡해?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회원님 더 버티세요 라고 소리치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콧소리 섞인 교태만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와이프는 아무것도 몰라. 걔는 그냥 박 부장 사모님 주는 건 줄 알아. 멍청해서 의심도 안 해.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살 부딪히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기구 소리. 리포머 스프링이 늘어나는 소리가 이렇게 역겹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켰습니다. 이걸 찍으면 저도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벌금, 전과 상관없습니다. 이 추잡한 증거를 남겨서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만 있다면 그깟 벌금은 수업료라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여 레슨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예상보다 더 추접했습니다. 제가 살을 빼겠다며 땀을 뻘뻘 흘리던 그 바렐 기구 위 남편과 원장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목에는 트렁크에 숨겨져 있던 것과 똑같은 디올 미차 스카프가 땀에 젖은 채 감겨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당연하지. 우리 자기한테 딱이야. 와이프는 뚱뚱해서 목에 이런 거 감으면 태도 안 나. 네가 해야 진짜 명품이지. 투둑. 제 안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뚱뚱해서 태가 안 난다. 살 빼라고 300만 원을 끊어준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씹어댈 안주가 필요했던 거였나? 저는 망설임 없이 레슨실 문을 활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조명 스위치를 켰습니다. 탁! 환한 형광등 불빛이 어둠 속에 두 벌레를 비추었습니다. 아! 으아! 씨발!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바지를 추스르다 넘어져 바닥을 기었고 원장은 스카프로 몸을 가리려다 기구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그들의 얼굴에 정조준한 채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녹화 버튼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하반신은 엉거주춤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회원님? 원장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본능적으로 남편 등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뚜벅뚜벅 걸어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남편의 넥타이를 밟고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머리가 참 기시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오해가...
남편이 손을 휘저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오해? 저는 피식 웃으며 카메라를 원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제가 뚱뚱해서 명품 태가 안 난다고요? 원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꼬셔서 1+1 공짜로 받으니까 태가 좀 나던가요? 역시 공짜 좋아하셔서 그런지 아주 잘 어울리시네. 죄송해요. 저기 카메라 좀 제발요. 원장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먹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찍지 마. 왜? 인스타에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더니 내가 대신 올려줄까? 우리 회원님 남편이 사준 선물이라고? 반응 폭발할 텐데. 스튜디오 안에는 정막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으려다 바지가 걸려 우스꽝스러운 자세가 되었고 원장은 구석에 몰린 쥐새끼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 종료 버튼에 눌렀습니다. 저장 완료. 이 영상 하나면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사 준비한다며 열심히 했네. 아주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단 진정하고 집에서 이야기해. 응? 내가 설명할게.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가볍게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제 그 집 못 들어와.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자 일요일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제 손에는 증거가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남편 회사 감사팀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낼 팩스 내용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만하고 조롱한 대가. 단순한 이혼으로는 부족합니다. 철저한 파멸. 그것만이 저를 치유할 유일한 재활운동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리의 회사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 재무팀 참조, 법인카드 부당사용 소명자료 및 관련 증빙. 첨부 파일은 화려했습니다. 비즈플레이 결제 내역 캡처, 트렁크에서 발견된 실물 영수증 사진, 원장 인스타그램 캡처본, 트렁크 속 미개봉 스카프 사진. 본문은 짧고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 아무개 과장 배우자입니다. 주말에 김대리님 연락을 받고 남편이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집에서 영수증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대신 전달드립니다. 남편이 거래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거래처가 동네 필라테스 스튜디오였나 봅니다. 회사 규정에 맞게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송 완료. 마우스 처리 한 번으로 남편의 10년 직장 생활은 끝장났습니다. 단순한 카드 오남용이 아닙니다. 허위 비고란 기재, 사문서 위조, 그리고 회사 명예실추. 특히 요즘처럼 감사가 강화된 시기에 증거가 이렇게까지 명확한 횡령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오전 11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통, 카톡 50개. 야, 너 미쳤어? 이걸 회사에 보내면 어떡해? 지금 감사팀 불려갔어. 나 징계위 열린대. 제발 김대리한테 잘못 보냈다고 해줘. 여보, 제발. 나 잘리면 우리 다 죽어. 응? 저는 조용히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이 잘려도 나는 안 죽어. 너만 죽지.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소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몰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제 그 난리가 났으니 수업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원장은 데스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퀭한 얼굴, 인스타 속 그 화려한 여신은 없었습니다. 회원님, 저는 데스크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용 증명. 아니, 회원님, 제발요. 저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대출금도 많아요. 소송 걸리면 저 진짜 망해요. 원장이 울먹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망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은 수강료 300만 원 전액 환불해 주세요. 위약금 없이. 네? 그건 규정상... 규정? 제가 피시굿자 원장이 움찔했습니다. 강사가 회원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데 규정을 따지시겠다? 그럼 나도 규정대로 해드릴게. 이 동네 아줌마들 소문 빠른 거 알죠? 맘카페에 어제 찍은 영상 스틸컷이랑 같이 사연 올리면 이 스튜디오 권리금은커녕 철거비만 들고 나가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원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하더니 제 카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띠링. 취소 완료. 300만 원. 돈은 돌려드렸으니까 제발 영상만은. 저는 대답 대신 스튜디오를 둘러보았습니다. 저기 저 바렐 위에서 땀 흘리며 운동했던 내 지난 3개월. 살을 빼보겠다고 남편에게 예쁜 아내가 되어보겠다고 아등바등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은 당신들이 뺀 것 같네. 핏기가 싹 빠져서 아주 보기 좋아. 저는 미련 없이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보통 아이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해 더 이상 소송을 길게 끌 자금도 멘탈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조정기일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리인을 통해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퇴직금은 법인카드 유용분과 위약금을 메우느라 가압류당해 재산 분할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각서는 썼지만 글쎄요.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할 처지에 낼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장은 가게를 내놨지만 동네에 유부남 회원과 바람난 곳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권리금은커녕 월세만 까먹다가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습니다. 물론 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낼 겁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징벌이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출산 후 쪘던 15kg. 아직 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쓸모없고 더러웠던 80kg짜리 쓰레기인 남편을 갖다 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이었습니다. 야, 주말에 날씨 좋은데 브런치나 먹으러 가자. 네가 노래 부르던 그 카페.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자. 내가 쏠게. 꽁돈 300만 원 굳은 거 있거든.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의 리포머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